자, 김도원, 병, 동펀, 시현, 시현 1등. 그다음에 찬유, 규영이, 규영이. 이거 받았어요? 동판. 저는 민판이잖아. 안 냈죠? 첫 번째 건 있어요.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 내야죠. 왜 안 냈어? 첫 주에 안 왔어요. 그래요? 그래. 자, 봅시다. 아이고, 어디 갔어? 자, 오늘은 용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용액. 그래서 콜수로는 콜수 8입니다. 예? A4. A4. A4인데? 바빠. 노트도 안 가져오고 말이야. 응? 아유. 자, 여기 있어요. 오늘 6이에요, 8이요. 응? 6이에요, 8이에요. 오늘은 8. 내가 왜 6이라 썼지? 네. 8. 8. 내가 뭘 잘못 썼군. 8. 자, 솔루션,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솔루션이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용액. 근데, 잠깐 이제, 자, 나눈 교재에 몇 번 문제 한번 보시냐면, 거기, 용액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용액은 잠시 이게 용액은 서로 다른 성분 자, 서로 다른 성분이 섞여 어떻게 된 거냐면 한 가지 상태를 이룬 것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용액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한 가지 상태를 이루어야 돼요. 한 가지. 그러면 상태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상태들이 있어요.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상태.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 뭐가 있어요? 민판.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즉 뭐냐면 용액은 그러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한 가지 상태를 가지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상태로 나뉘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물 있고 돌 이렇게 있는 거 하고요. 소금물 이렇게 있는 이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것도 물과 돌이 서로 다른 성분이 섞인 거 맞죠? 그리고 소금물이니까 물에다가 소금을 섞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물하고 소금은 같은 거예요, 다른 성분이에요? 당연히 물하고 소금은 다른 성분이잖아요. 다른 성분이지만 섞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 어떤 건 용액이고 어떤 건 용액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건 용액이고 어떤 건 용액이 아니겠어요? 얘는 용액이 아니에요.
얘는 용액이 아닌 거죠. 자, 왜냐? 물은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뭐예요? 물은 기체, 액체, 고체 뭐예요? 액체잖아요. 근데 돌은 기체, 액체, 고체 뭐예요? 고체죠. 그럼 이건 한 가지 상태가 눈에 보여요? 두 가지 상태가 눈에 보여요? 두 가지 상태가 눈에 보이죠. 이건 뭐가 아니다? 용액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쪽은 소금 물이니까 어떤 상태예요? 고체, 액체, 기체 중 무슨 상태예요? 바로 수용액 상태죠. 그럼 눈에 보이는 수용 상태 외에 또 다른 기체, 액체, 고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용액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용액이 아닌 것을 또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과 돌을 가르는 이거 뭐라고요? 상경계입니다. 즉 상경계가 있으면 뭐가 아니다? 상경계가 있으면 뭐가 아니다? 용액이 아닌 거.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이쪽은 상경계가 있어요, 상경계가 없어요? 이쪽은 상경계가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상태를 이루는 것은 상경계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규정하겠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이 용액에도 몇 가지 용액에 이제 뭐라고 해볼까? 용액에 몇 가지 이제 뭐냐면 종류들이 있을 수 있는 이 얘기는 용액의 구분. 여기 문제 봅시다. 아이고. 그러면 용액에서 우리 어떤 말을 하나를 쓰냐면 용매라는 말을 쓰죠. 용매 영어로 뭐라고요? 용매를 영어로 뭐라고? 규영아? 용매를 영어로 뭐라고? 솔벤트. 좋아. 그럼 죄요? 용매를 정의하자면? 용매를 정의하자면. 용매. 그러니까 입시에서는 이런 정의를 물어요, 교수가. 그럼 용매가 뭐예요? 그러면 가장 아쉬운 답이 뭔가를 잘 녹이는 거예요. 이렇게 답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건 굉장히 아쉬운 답 아니에요. 용매의 정의가 뭐예요? 준형? 용매의 정의? 유찬? 찬유? 용매의 정의. 매우 좋았어요. 용매의 정의는 용 내에서, 자, 그리고 그 용액은 상경계가 있다 없다? 상경계가 없는 거. 용액 내에서 몰 분율이 가장 큰 성분을 그걸 용매라고 합니다. 몰 분율이라는 말은 알죠? 몰 분율. 그래서 용액을 구성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몰 분율이 제일 큰 걸 용매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용질. 자, 용질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용질은 도원아? 바로 솔루트라고 하죠. 그래서 용질은 정의가 뭐예요? 용질의 정의. 명무. 용질의 정의. 나쁘다고요? 나머지 비슷했어요. 바로 용질은 not solvent예요. 솔벤트가 아닌 걸 용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매를 규정하고 용매가 아닌 걸 다 용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사실 용액을 구분할 때 용매와 용질이라는 말 속에 기체다, 액체다, 고체다란 말이 들어있어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자, 이 규정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정의에서 그래서 그게 액체여야 된다, 기체여야 된다, 고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용액에는 몇 가지 인데 첫 번째 기체 타입의 용액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용액인데 기체 상태이다.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자, 용액인데 기체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뭐만 없으면 용액이에요. 뭐만 없 삼각계만 없으면 용액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용액에서 기체 용액에서 가장 유명한 게 누구겠어요? 기체 용액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요. 이거. 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는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죠? 자, 주로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어요? 주로 누구하고 누구? 질소하고 산소가 섞여 있잖아요. 질소하고 산소가 섞여 있는데, 오! 여기 질소 보여요? 안 보여요? 구분될 리가 없잖아요. 질소하고 산소가 섞여 있지만, 여기 질소하고 여기 산소가 삼경계로 나뉘어 있다. 아니죠?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기체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용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공기에서는 누가 용매겠어요? 누가 용매? 바로 질소가 용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질소가 몰 분율이 더 크니까 산소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기체 용액 말고요. 곧 있을 수 있나요? 네. 자, 민판 고체 용액의 예. 아, 누의 멘틀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멘트를 눈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자, 고체 용액. 바로 이 고체 용액에 대한 얘기가 서울대 입시에 나온 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이라고 하면 항상 이런 형태의 액체만 용액이 아니라 고체 용액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고체 용액, 이거 서울대 입시에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고체 용액의 대표적인 예, 바로 합금이요. 합금이란 말 들어봤죠? 합금. 백무? 합금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알고 있는 합금 하나만. 뭐요? 합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사시에 나오는 유명한 합금. 청동기. 청동은 뭐하고 뭐 섞은 거야? 구리. 철을 섞을 수 있으면 철기겠죠. 구리에 철을 섞으면 그건 철기지. 철이 발견이 안 되니까 청동기겠지. 자, 청동기는 뭐하고 뭐 섞인 거예요, 교영?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국사 안 배워요? 학교에 국사 선생님 계시죠? 그 국사 있죠? 요즘 우리나라가 친일 나라가 돼서 국사를 안 하나 싶어가지고. 아니, 독립기념관장 바뀐 거 알죠? 독립기념관 관장이 그저께인가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는 알아요? 독립기념관장의 주장.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모두 다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독립기념관 관장이 됐어요. 거짓말 안 하고 네이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아니라 지금 일본 식민지로 다시 돌아가 버려서 국사를 요즘 안 배우나 싶어서 묻은 거예요. 학교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저기 찬이야? 학교에서 국사 배워요? 그 국사 선생님한테 여쭤주세요. 그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의 국적은 어디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알겠죠? 네. 지금 정부 지침으로는 일본이거든. 정부 지침으로는 일본인데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의 국적은 다 일본이다. 이게 정부 방침이거든요. 정부 방침이어서 저기 독립기념관장을 그렇게 바꾼 건데 그래서 국사를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쨌건 청동기가 구리에 철을 섞는다고요? 준영아? 주석에 이게 뭐냐면 구리에 주석을 섞은 게 청동기죠. 근데 청동기는 좀 우리에게 좀 거리가 멀다고 치면 우리 주변에 밀접하게 가까이 붙어있는 학군 중 제일 유명한 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 영어 발음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콩글리시로는 어떻게 읽어요?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라고 읽는 게 원래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그죠? 스테인리스 스틸. 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전문용어.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이게 콩글리시로는 스테인레스, 영어로는 스테인리스 스틸. 전문용어로는 스댕이라고 합니다. 스댕. 제가 스댕이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갔어요. 아, 진짜로요? 찬우야, 스댕이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돈이 들어봤죠? 들어봤죠. 이 스댕, 어느 나라 사람들의 발음이에요? 우리의 모국, 알겠어요? 우리의 모국인 일본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발음을 잘 못해서 요거를 스댕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제잔재로 남아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걸 스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스테인리스 스틸이 최초 합성된 게 19세기 20세기 초거든요. 1910 몇 년에 이게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스댕 하니까 그때 당시 살던 일본 국 사람들이 스댕 한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다시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발음이 다시 스댕이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화나고 가슴 아프다. 너무 짜증나. anyway, 하여튼 스댕. 그러면 스테인리스 스틸은 뭐하고 뭐가 섞은 거예요? 시연아. 여긴 뭐하고 뭐가 섞인 거예요? 철하고 알루미늄. 얘는 철과 김준영 박사 철에 구리가 섞인 게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철에 뭐가 섞인 거냐면요, 크롬, 약간의 이런 걸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롬하고 망간이 조금 반응성이 더 커서 섞어 놓으면 철 산화피막을 거든요. 그 산화피막 때문에 철이 더 이상 녹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로 섞어 두는 건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사실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 많아요. 민환? 이거 알아요, 몰라? 알죠?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엄청 많죠? 예를 들면 이거 스댕이, 이거 스댕이, 그럼 이거하고 크롬 섞여 있는 건데 여기 크롬이 박혀 있네? 보여, 안 보여? 보일 리가 없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여러 가지 상태로 보여요, 한 가지 상태로 보여요? 자, 이 스테인리스 스틸에 또 다른 상경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알겠죠?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액의 중요한 성격 중에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거 나타나죠?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그렇다면 그게
합금에서도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합금에서도 끓는 점 오름 오는 점 내리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가 서울대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액이 꼭 이런 식의 액체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액체 타입의 용액이죠. 그래서 이 액체 타입의 용액이 우리가 사실은 가장 많이 접하는 용액인 거고요. 그래서 용액을 이런 식으로 정도는 봅시다. 알겠죠? 교훈은 용액이 거의 필요 없다. 용액이 꼭 액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자, 나 적었죠? 다 적었죠? 규영 적었어요? 그래. 자, 규영 이렇게 그윽히 바라보는 거야. 다 적었어요? 그래. 자, 여기 준다. 찬유 화났어요? 아니, 찬유야 필기하고 있어요? 필기하고 있죠. 자, 지우자. 자, 그래서 어떤 문제부터 한번 해볼 거냐면 거기에 있는 1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1번 문제는 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도. 그래서 뭐 거기 있는 1번, 2번, 3번 농도에 대한 문제인데 농도와 관련해서 내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퀴즈. A와 B 섞여 있어요. A와 B가 섞여 있어요. 자, A와 B가 섞여 용액을 이루었을 때 자, 용액을 형성했으니까 이제 여기에는 삼경계가 있는 거예요, 삼경계가 없는 거예요? 삼경계가 없는 거예요. 용액을 잘 이루었다고 합시다. 이때 B의 몰렐러티, B의 몰렐러티를 B의 몰 분율로 나타내 봅시다. 자, 이때 요 A의 몰 질량은 MA입니다. 자, 여기에 묘한 말이 나오는데 몰렐러티란 말이 나오죠. 민판 몰렐러티가 뭐예요? 바로 몰랄 농도입니다. 몰 농도는 영어로? 죄혁? 네. 몰 농도 영어로? 모릅니다. 아하. 자, 몰 농도는 몰 rarity입니다. 그래서 몰 농도는 영어로 몰 rarity, 몰 농도는 몰 랄러티. 아시겠죠? 시연 읽어보세요. 오, 얘는? 네. 규형 네. 자, 규형 읽어보세요. 아유, 잘했어요. 자,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자, 뭐 표기 방법은 B의 몰랄 농도는 MB 이렇게 쓰시고요. B의 몰 분율은
xb 이렇게 쓰시면 돼요. xb.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별것도 아닌 건데 요즘 수능에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자, 저기 뭐야? 민판 했어요? 민판 오픈 하나 보자. 어디? 좋아. 아무도 안 보고 있고. 좋았어.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병모, 왜 컨닝을 하고 그래? 진짜 병모. 아니, 컨닝을 사람을 해야지. 민판을, 참네. 보자. Q형. 좋아요. Q형. 자. 정답! 이거, 찬이 대단해요? 오, 찬이 대단해요. 그죠? 찬이 맞췄어요. 박수! 돈 왜 안 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돈, 박수도 안 쳐주고. 와, 내가 얘기하니까 쳤으면서. 내가 돈 치기 전에 먼저 얘기했거든요. 자, 봅시다. 네. 자, 어떻게 했냐면 이겁니다. 아니,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근 수능에서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걸 후딱후딱 할 수 있어야 돼요. MB.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몰랄롱도의 정의가 뭐예요? 몰랄롱도의 정의. 시연아, 몰랄롱도 정의가 뭐예요? 누구의? 오, 그렇죠. 용매 질량 분의 누구의 몰수? 오, 질의 몰수. 자, 그러면 지금 용매는 편의상 A라고 정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B에 대한 몰수를 B의 농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용매를 A라고 한다면 WA, 여기 있는 W를 질량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NB, 이 문자 N은 몰수라 합시다. A의 질량에 B의 몰수.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각각이 뭐예요? 얘는 몰 질량이고요. 다시 얘는 몰수죠. 화학 양론 때문에 몰 질량에다가 몰수를 곱한 게 뭐가 돼요? 질량이 되죠? 아시죠? 그래서 A의 질량을 구하고 싶다. A의 몰 질량에다가 A 몰수를 곱하시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 자,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돼요. 위아래 똑같은 거 나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바로 A의 몰 분율이죠? 위에 거는요? B의 몰 분율이죠. 맞나요? X라고 쓴 게 바로 몰 분율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B의 몰랄농도를 이 녀석의 몰 분율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 식의 교훈이 뭘까요? 별것도 아닌 이 식의 수능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이 식의 교훈이 뭘까요? 자, 이 식의 교훈이 뭘까요? 민판. 이 식의 교훈이 뭘까요? 변환이 가능하다. 민판. 변환. 자, 이 식의 교훈이 뭐냐? 이겁니다. 용질이 달라져도 용매가 동일하다면 용매가 동일하다면 몰 분율이 같을 때 몰랄 농도가 같다는 이해했어요? 뭔 말이냐면 물에 예를 들면은 물에 포도당을 섞을 수도 있고 물에 요소를 섞을 수도 있잖아요. 물이라는 용매에 포도당을 섞을 수도 있고 요소 같은 용질을 섞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요소 수용액과 포도당 수용액은 같은 수용액이에요, 다른 수용액이에요? 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지. 그런데 그 포도당 수용액과 요소 수용액에서 양쪽의 포도당과 요소의 몰 분율이 같으면 양쪽의 모두 자동적으로 같아진다? 몰랄 농도도 자동적으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양쪽 용액에 끓는 점 오름과 증기압 내림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것도 아닌 논리인데 수능에서 엄청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근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어떤 단순한 변환 과정입니다. 규영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농도와 관련해서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미연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소 수용액과 포도당 수용액 몰 분율이 같다면 몰랄 농도가 동일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포도당 수용액과 요소 수용액의 용매는 누구예요? 용매는 여전히 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용매의 분자량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용매의 분자량이 동일할 때 몰 분율이 정해지면 그 몰 분율로 뭐도 바로 결정된다? 몰랄 농도도 바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두 수용액의 증기압 내림
자, 증기압 내림 수식이 어떻게 돼요? 증기압 내림. 바로 용질의 몰 분율이 증기압 내림 크기의 용매, 순수 용매의 증기압. 이렇게 표현되는 게 증기압 내림 수식이죠. 기억나요? 그럼 잘 봐. 양쪽 수용액의 몰 분율이 같으니까 양쪽 수용액이 같아. 요소 수용액이건 포도당 수용액이건. 근데 용매는 누구예요? 물이잖아요. 용매가 물이니까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겠지? 그럼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으니까 증기압 내림 정도도 똑같겠지. 알겠죠? 그러면 두 수용액의 증기압 내림과 끓는 점 오름. 자, 끓는 점 오름은 수식이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용질의 몰랄 농도가 KB분의 델타 TB로 표현되죠. 아래쪽이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고 위쪽이 끓는 점 증가량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끓는 점 오름 상수는 뭐로 결정돼요? 끓는 점 오름 상수는 뭐에 따라 결정돼요? 용매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용매 같잖아요. 용매 같으니까 이 값이 같다고. 그런데 용질의 몰 분율이 같으면 이게 정해지면 이게 바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용질의 몰랄 농도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양쪽 수용액에. 그럼 같으니까 같아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증기압 내림과 끓는 점 오름이 같아집니다. 알겠죠? 몇 가지 논리를 섞은 건데 최근 수능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주제인지라 언급을 해봤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처럼 수능 공부 안 하고 그냥 일반화 공부만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누군가 갑자기 툭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기억해 두라고요. 알겠죠? 근데 수능 치는 애들은 이건 귀신이에요. 수능 치는 애들 속에 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탁 물으면 바로 탁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야 하겠죠? 그래서 농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중요하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5번 문제. 5번 문제 해볼까요? 자, 문제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목적은 뭐냐면 묽은 항산 수용액을 얻어내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준비된 진한 항산으로부터.
그러면 결국 누구하고 누구를 섞으면 물gun항산이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누구하고 누구를 섞기만 하면 돼요. 물에다가 진화항산을 섞으면 돼요. 알겠어요? 두 개를 섞으면 돼요. 근데 섞는데 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드느냐. 알겠어요?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부어 아메리카노를 만드느냐의 차이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민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좋아. 저 누구야? 저기 뱀무? 어떤 거? 밑에. 규형? 어떤 거? 자, 시현? 어떤 거? 밑에 거. 죄역? 어떤 거? 밑에 거요?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에 물 알겠죠? 물에 에스프레소 둘 다 뭐가 되죠? 아메리카노가 되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저 누구야? 자, 준형? 둘 중에 어떤 거? 위에 거. 자, 찬유 둘 중에 어떤 거? 위에 거? 그 다음에 도원 둘 중에 어떤 거? 둘 다. 둘 다. 결론은 글쎄요. 이게 취향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론은 둘 다 되죠. 뭐 약간의 취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을 섞어주는 질량이 동일하다면 똑같은 질량인데 이게 맛이 차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또 모르겠어요. 진짜 완전 뭐 소믈리에나 바리스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르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의 동일한 질량이라면 이게 맛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땐 둘 중에 어떤 게 가능할까요? 둘 다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뭐를 만드는 목적에서는? 이걸 만드는 목적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물에 에스프레소 섞거나 에스프레소에 물 섞거나 아메리카노가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둘을 섞기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다만 어디를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 아래쪽을 권장하죠. 왜 아래쪽을 권장하죠? 위쪽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위험해서예요. 만약에 실험을 하는 저 녀석의 생사 따위 상관이 없다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제가 뭐 하다가 죽건 말고 뭐 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예를 들면 뭐 마약 제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약 제조할 때 어떻게 해요? 동네에 돌아다니는 애들 불러다가 만들어 시키죠. 그러면 계속 이제 유기솔벤트 들이마시다가 기절해서 죽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약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약갱들 같은 경우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노숙자 잡아다가 마약 제조 시킨다고요. 물론 퀄리티는 떨어지겠지만. 그러다가 마약 만들다가 죽으면 데리고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심장 콩팥 꺼내서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러면 위험하다고요. 왜 위험하죠? 이 문제는 경남과학부 내신 기출문제예요. 경남과학부 내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위에 건 위험하죠? 그래서 아래쪽 방법을 권장합니다.
죄혁? 이러면 왜 위험하죠? 아, 그래요? 왜 위험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건 딱히 위험해요? 위험할 거 없어요. 어떻게, 에스프레소 튀면 죽어요? 옆에 사가지고 어떻게, 에스프레소 너만은 안 돼! 이러면 죽어요? 상관없잖아. 이거는 어디가 딱히 위험하다는 없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위험해집니다. 왜 위험하냐면 바로 밀도 때문이에요. 무슨 뭔 도? 미르도. 자, 물의 미르도는 얼마예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죠. 진한 황산의 미르도는 얼마예요? 진한 황산 물은 거기 써놨네. 1.84. 이 진한 황산 실제로 본 사람. 진한 황산 실제로 본 사람. 찬유, 진한 황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나는 여러 번 봤거든요. 진한 황산 어떻게 생겼냐면 색깔이 아주 옅은 청광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투명한데 슬쩍 보면 노란빛이 살짝 돌아요. 되게 예뻐요. 거의 투명한데 노란빛이 살짝 돌아요. 이게 진한 황산이. 그런데 꿀같이 점성이 굉장해요. 그래서 진한 황산이 들어있는 그릇을 딱 기울이면 꿀 있죠, 꿀처럼 찐득하게 흘러요. 점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딱 보면 아주 맑은 꿀같이 생겼어요. 황산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 되게 예뻐요. 색깔도 노릇끼리하고 예뻐.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막 나무젓가락 같은 거 있죠? 나무젓가락 같은 거 툭 떨어뜨리면 갑자기 나무젓가락이 가만히 있다가 시꺼멓게 변하면서 불이 확 붙어요. 정말 무서운 녀석인데, 그런데 그 녀석의 밀도가 1.84로 물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첫 번째, 진한 황산과 물이 만나면 큰 발열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한 황산에 물을 부으면 됩니다. 진한 황산 위에 이런 식으로 물이 뜨죠. 왜냐하면 진한 황산의 밀도가 훨씬 더 크고 물의 밀도는 작아요. 여러분 혹시 꿀에다가 물 타서 꿀물 만들어 본 적 있어요? 꿀물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자, 결국에는 꿀하고 물은 안 섞여요, 잘 섞여요. 결국에는 꿀하고 물은 섞여요, 안 섞여요? 결국에는 잘 섞이거든요. 왜? 물하고 꿀이 서로 무슨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하고 꿀은 서로 무슨 결합할 수 있죠? 수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수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커요. 잘 섞여요, 알겠죠? 하지만 섞어보면 알겠지만 그 꿀의 찐득함 때문에 물 딱 부으면 바로 촥 섞여요? 걸려? 상당히 오래 저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한 황산과 물은 섞일까요, 안 섞여요? 결국에는 섞여요. 꿀에 물을 타듯이 그게 진한 황산의 그 찐득함 때문에 바로 섞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밀도가 작고 황산이 밀도가 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황산 위에 떠요. 그런 상태에서 접촉면에서 발열이 되는 거예요. 및 폭발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물방울이 사방으로 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즉 물방울이 황산 표면 위에서 발열이 되면서 공기 중으로 확 튀는 거예요. 그 공기 중 주변에 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황산에다가 물을 타면 묽은 황산을 만들 수는 있으나 공기 중으로 튀면서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거꾸로는 어떻게 되죠? 거꾸로 하면 누구의 밀도가 더 커요? 얘 밀도가 더 크죠? 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진화항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가 섞이는 것보다 우선 이 녀석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렇게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깔려 들어가면서 여기서 발열이 되어 튀는데 이때는 어디서 튀느냐? 물 속에서 튀는 거예요. 물 속에서. 너만 알겠어요? 그러면 공기 중으로 튀는 것보다 물 속에서 튀는 게 당연히 더 위험해요? 덜 위험해요? 덜 위험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둘 중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되는데 위험한 것 때문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위험성을 뭐로 설명한다? 둘 사이의 밀도차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논술해 보라는 문제가 경남과학부 내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화학을 오래 배운 사람도 이 얘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4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거기에 드디어 이상용액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찾았어요? 이상용액 말 찾았어요? 이 이상용액 내용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